안녕하세요, 세모가사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안면도에 다녀왔어요. 23년 동안 경찰 간부로 일해왔던 제 큰형이 경찰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명퇴한 뒤에 귀천을 꿈꾸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안면도 바닷가에 조그만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도 도와줄 겸 서해바다의 일몰과 별도 좀 촬영할 겸 8월 12일 날 내려갔다가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안면도에 내려가 있던 20일 동안 페이스북에 제가 공유한 영상들을 어제 저녁에 정리를 했어요. 중요한 사진과 영상들을 제 컴퓨터에 다운받아 놨죠. 내용에 맞게 제목도 다 변경해 놨고요. 20일 동안 한 150개 정도의 영상들을 공유했는데 그 중에 95%가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공재앙에 관한 영상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를 전소시킨 초대형 화재였어요. 근데 이건 듀, 즉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에 의한 인위적인 대살육이에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레이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듀가 뭔지는 각자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현장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화재 직후의 하와이의 참상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와이의 전경입니다. 크고 작은 8개의 섬과 부속도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 대살육이 거행된 마우이 섬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유명한 관광지고요. 길이는 약 77km, 너비는 좁은 곳이 11km, 넓은 곳은 42km 정도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하이나는 마우이 섬 서북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마을 주변에는 숲이 없어요. 해안가는 많은 집들과 잘 정비된 도로들만 보이죠. 숲은 해변에서 약 3.5km 동북쪽에 떨어져 있어요. 마을 전체를 삼킬 정도의 화재가 절대로 발생될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완전히 타버렸고 심지어는 자동차 바퀴 알루미늄 휠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릴 정도였어요. 알루미늄의 녹는 점은 660도. 열기가 엄청나게 높았던 얘기죠. 그런데 가로수들은 멀쩡한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가지들도 붙어있고 잎사귀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혀 타지 않은 집과 차들이 보이죠. 자연 발화로는 절대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없겠죠. 자, 이 영상을 보세요. 주차장의 절반만 불에 탔고 나머지는 멀쩡해요. 절반의 잔디들은 불에 그을려서 누렇게 변색되기는 했지만 타지는 않았어요. 주차장 바로 뒷집 나무 울타리도 전혀 타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주변의 집들과 나무들도 멀쩡하죠.
근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2대의 승용차만 아작이 났어요. 뒷바퀴 알루미늄 필이 완전히 녹아버릴 정도로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자연 발화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자동차 주변에는 전혀 타지 않은 풀들이 남아 있습니다. 키가 제법 큰 걸로 봐서 하루 이틀 자란 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화재 이후에 어디선가 날아와서 싹을 틔운 게 아니라 화재 당시부터 자리 잡고 있던 잡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게 자연 발화라면, 즉 거대한 화마가 마을을 휩쓸었다면 이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뒤로 온 마을을 찢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와이 8개의 섬에는 약 400개의 비상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마우이 섬에는 약 80개의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어떤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어요. 왜? 이 화재의 주범이 하와이 당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불이 발생되면 전력회사는 재빨리 전기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전력회사 역시 하와이 당국과 한패니까요. 화재의 규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끊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하에 수행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극대화됐어요. 100명이 사망했고 1000명이 실종됐어요. 바로 앞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요.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기만 했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려 1100명이나 사망을 한 거예요. 이건 곧 무슨 얘기인가요? 절대로 자연발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발화라면 불길이 서서히 주변으로 번져나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아우성소리와 불의 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불에 타 죽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헌데 그러질 못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럴 겨를조차 없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강력한 뒤에 폭격을 받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명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망자는 100명인데 그 10배에 달하는 1000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수보다 실종자 수가 훨씬 더 많다니. 1000명에 달하는 실종자들은 분명히 불에 타 죽었을 겁니다. 한마을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가출을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근데 시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자연발화로 시신의 흔적까지 사라져버릴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뼈를 완전히 녹여버리려면 800도 이상의 고열을 2시간 동안 유지시켜줘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연료를 2시간 동안 계속 균일하게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나무로 지어진 집 한 채로는 800도 이상의 고열을 2시간 동안 유지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해주지 않는 이상요. 즉 자연발화로는 시신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나무 같은 걸 태워서는 800도 이상의 고열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듀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듀는 니콜라 테슬라가 공개하기를 꺼려했던 인공번개의 원리를 적용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테슬라가 사망하자마자 이민국이 들이닥쳐서 모든 서류들을 빼돌렸었죠. 제가 하루빨리 무인도에 가서 연구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인공번개예요. 이 인공번개로 예전놈들의 아지트만 골라서 타격을 한다면 얼마든지 판사를 뒤집을 수 있겠죠. 아무튼 하와이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그리스, 터키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됐죠. 샘플은 듀가 아니라 헬기와 드론 그리고 개 잡것들이 직접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듀로는 생나무와 파란색을 태우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왜 이렇게 새카맣게 타버렸냐고요. 그건 듀가 직접 태운 게 아니라 듀에 의해서 나무로 된 집이나 쇠로 된 차에 발화된 불길이 옆으로 번져나가면서 태운 겁니다. 그 외에도 식료품 공장이나 정유 공장에서 계속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죠. 이건 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전 세계가 불지옥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Ingrid's house, my house, my fire truck is gone, Yvonne's house, Marlene and Gary, your house. 하지만 절대로 자연발화가 아니에요.
죄다 예수의 개 잡것들이 사조를 받은 쓰레기 새끼들의 작품이에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물지옥이 연출되고 있어요. 북경을 비롯한 중국의 동북지방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서 아비규환에 빠졌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What? John, get out of there! No, I've never seen it like this either. What is going on? 남미 브라질의 산타 카탈리나. 스페인의 마요르카. 이탈리아 북부 지역. 그리고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에른하고요. (8월 29일) 독일의 바이에른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기도 했어요. 자동차 유리가 박살날 정도였어요.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죠? Ja, die große Kugel, das müsste doch jetzt schmilzen. 그리고 우박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급습하기도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사막에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강풍이라니. 완전 말세 분위기죠. (7월) 말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해 있는 롬바르디아에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Lombardy, Italy, July 25, 2023. Non andare sotto gli altri, assolutamente. 그리고 3일 전인 8월 28일에는 폭우로 인해 홍수가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8월 29일에는 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피에몬테주의 토리노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어요. 이곳은 해발 20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여름에 눈이 내린 건 10년 만이라고 해요. 이처럼 온 세상이 불지옥과 물지옥으로 말세증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각지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각국 정부들의 기후 조작 장난질이에요. 제가 늘상 주창해왔지만 이 지역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예수와 그 애완견인 각국 정부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부디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Delle scarpe davanti che gli sta entrando l'acqua dentro il negozio.